Some days are hectic. It gets hard to think about anything else. But by slowing down and taking time to look around, I discover new moments in the world around me. The atmosphere, the light, the colors, taking in every last sensation, making them something to remember, communicating it all with the flick of a dial. Transforming fleeting moments of beauty into special images that will last for years to come. 네, 안녕하세요. 니콘 카메라와 사진을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니콘스쿨의 온라인 강좌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영일님, 윤준님, 추풍님, 오세경님, 네, 애니시다님, 홍기열님, 스마이르게님, 박랑자님, 라이브노스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뭔지 아시죠? 레이어와 레이어 마스크. 네, 이현성님도 오셨네요. 레이어와 레이어 마스크. 포토샵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봐도 되죠. 자, 우리가 보통 제가 지난 강좌에서 했던 것처럼 카메라로 또는 라이트룸만 이용해도 충분히 웬만한 보정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왜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쓰냐? 포토샵만 할 수 있는 사진을 한 장만 쓰는 게 아니라 사진을 여러 장을 겹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포토샵 보정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레이어와 레이어 마스크,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검식 님도 반갑습니다. 자, 이 강의가 우리가 제가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게 상호 소통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바로 답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거고, 그렇지 않다면 강의 후반부에 제가 또 정리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포토샵 화면이고요. 포토샵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레이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레이어. 이미 레이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뭐라고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 배경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배경. 이게 배경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즉 레이어라는 게 그냥 하나가 그냥 뭔가가 있다. 층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올리고 그 위에 또 레이어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축키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뭔가요? 컨트롤 J가 있죠. 맥북은 커맨드 J가 될 거고요. 여기서 컨트롤 J, 커맨드 J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는 게 하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레이어 1, 하나가 더 생성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볼게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사진이 한 장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제가 이동 도구를 누르고 이걸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래에 어떤 레이어가 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레이어가 올라 있는 거예요. 제일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우리가 이제 배경 레이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굳이 이게 왜 필요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건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레이어를, 방금은 제가 컨트롤 J에서 레이어를 복제를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생긴 거죠.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안 보실까봐 가끔씩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 그쵸?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요걸 눌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배경하고 똑같은 레이어가 복사가 돼서 올라가는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자, 이게 뭐냐? 자,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무늬가 있는 어떤 레이어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투명 레이어. 그쵸? 스마일러게님. 투명 레이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 레이어는 보이지 않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박명승님, 네. 이호춘님, 투데이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네, 이거는 투명 레이어예요. 즉, 안 보이는 레이어다. 투명 망토와 같은 그런 레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다가, 자, 지금 제가 여기 눈동자 모양을 껐다 켰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어에서는 눈동자 모양을 끄면 그것만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켜면 보이고, 그쵸? 끄면 안 보이고. 하지만 배경 레이어, 여기 있는 배경 레이어는 끄나 켜나 똑같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투명이니까 켜나 끄나 똑같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위에 레이어, 잠깐 아래쪽 레이어 잠깐 끄고 볼게요. 이 레이어에다가 제가 한번 색을 칠해 볼게요. 자, 단축키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사진 작업할 때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Alt 딜리트가 있습니다. Alt 딜리트는 여기 보이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 보이는 게, 요게 보이는 게 배경색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보이는 게 전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lt 딜리트를 눌러주면 전경색으로 이 화면을 다 채우게 돼요. 화면 채우기 Alt 딜리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lt 딜리트 했더니 그쵸? 위에 있는 전경색이 그대로 화면을 다 채우게 되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제가 배경 아까 봤던 배경을 켜볼게요. 켜놨거나 무조건 어디가 보이게 되나요? 그쵸? 위에 있는 레이어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이어의 성질 중에 하나, 첫 번째 뭐냐? 레이어는 무조건 위에 있는 것이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있는 레이어가 모든 걸 다 이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레이어만 보이게 된다.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뭘 해볼 건가 하면 여기 보시면 불투명도라는 게 있습니다. 불투명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확대를 한 번씩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불투명도라고 있죠. 그렇죠? 불투명도. 이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레이어의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불투명도를 이거를 0으로 바꿔볼게요. 0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쵸? 효과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죠. 즉,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불투명도를 0으로 하니까 효과가 다 사라집니다. 그럼 이거를 50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50으로 하면 반반이 되는 거예요. 반반. 즉, 위에 있는 레이어하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50대 50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18% 그레이 아시죠? 18% 그레이 카드가 뭘 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화이트 밸런스 잡을 때 사용하는 카드가 있어요. 그쵸?
그거를 우리가 근데 18% 그레이를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아래에 블랙을 두고요, 위에 흰색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50대 50으로 쓰게 되면 그게 바로 18% 그레이가 되는 거죠. 네, 현희분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반 섞을 수도 있구나, 레이어는. 자, 그거를 일단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색감 낼 때 이런 것도 많이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다가 적절한 색감을 넣고 싶다. 자, 이 사진보다는 이 사진으로 해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레이어 만들기, 투명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투명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Alt 딜리터 눌러서 색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채웠죠.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위에 있는 레이어만 보이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크호스 황님도 반갑고요. 자, 여기서 불투명도를 제가 낮춰볼게요. 이렇게. 그쵸? 낮췄더니 약 10%만 줘볼까요? 이렇게 10%만 줬더니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좀 블루 계통을 전체적으로 넣을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색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이 블렌딩 모드라고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강의해 드릴 건데, 블렌딩 모드라는 것은 지금 레이어가 몇 개라고요? 2개죠. 아래 배경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레이어 1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섞을 거냐, 어떤 연산으로 섞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눌러서 보니까 곱하기라는 연산으로 할 거냐, 아니면 스크린이라는 연산으로 할 거냐, 이걸 결정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강좌에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색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톤을 사진에 넣고 싶다라고 할 때 보통 스크린하고 이렇게 색상 넣고요. 불투명도 뭐 10에서 5, 5나 10 이렇게 넣어주면 은은하게 어떤 색이 들어가죠.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근데 이 색 말고 다른 색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레이어 1에 지금 파란색 버튼 있죠? 이거 눌러줘요.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눌러줘가지고 또 색을 뭐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참고하면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이겁니다. 그렇죠? 뭐예요? 다시 제가 표준으로 하고요. 레이어는 어쨌든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있고 위에 있는 레이어가 있으면 위에 있는 레이어가 다 이긴다 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뭐라고요? 불투명도 조절을 통해서 레이어를 두 개를 적당한 비율로 섞을 수 있다. 요까지 일단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윤철선님, 네, 빈센트 김님도 오셨네요. 윤철선님, 지난번에 질문하신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NX 스튜디오에서 포토샵 연동하는 거 제가 그때 설명 못 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더니 낮 시간에 이미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또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지금 레이어의 이제 성질을 보였어요. 어떤 성질을 보였다고요? 레이어 다 봤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쓸 때 이렇게 또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과 이 사진. 자, 이 사진은 하늘에 뭐가 없어요. 구름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사진은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 레이어의 원리,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원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구름을 이 하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여기 예제 50번에 있는 이 사진을 49번 위에 올릴게요. 이게 된다니까요. 자, 50번에 지금 레이어, 배경 레이어가 있죠. 이 배경 레이어를 49번 위에 올릴게요. 자, 어떻게 올릴 거냐? 일단은 요거를 선택할게요. 자, 선택, 전체 선택, 컨트롤 A죠. 단축키, 컨트롤 A. 그리고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고 요거를 49번 사진 선택해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 49번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 사진이 두 장이 지금 아래쪽에 보면 배경 레이어에는 구름이 없는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구름이 있는 사진이 있죠. 근데 어쨌든 레이어 1이 다 이기니까 밑에 있는 레이어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1만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불투명도를 50으로 해볼까요?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여기서 50으로 하면 정말 반반이 있는 사진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뭘 배우셨는가 하면 다중 노출의 원리도 배우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진을 두 장을 찍어서 다중 노출을 만들고 싶다. 물론 우리 니콘 카메라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중 노출
촬영하면 사진을 한 장 찍고 두 장 찍고 겹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사진 강의에서도 했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쵸? 했습니다. 근데 내가 미처 카메라에서 그렇게 못 찍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찍은 1번 사진과 또 어디선가 다른 장소에 찍은 2번 사진을 이렇게 쉽게 다중 노출처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 방금 보셨죠? 네. 그래서 윤철수님 아직 못 해보셨어요? 네, 태풍님 반갑습니다. 프리즘님도 네, 반갑습니다. 이따 그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반반 섞을 수 있다. 그럼 다중 노출처럼 만들 수도 있다. 요거를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100으로 할게요. 자, 이제 대략 레이어가 뭔지는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레이어는 그러니까 사진들이 뭐 하나의 레이어 층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또 뭐가 보이는가 하면 화면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FX 영문자 옆에 보면 뭐 마스크팩처럼 생긴 게 하나 있죠. 이거를 우리가 마스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마스크. 그래서 여기 마스크를 그냥 클릭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맥북은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도 많아요. 요거 마스크. 요게 뭐라고요? 마스크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스크. FX 오른쪽에 보이는 거 마스크.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제가 마스크만 눌러볼게요. 마스크만 눌렀더니 여기에 무슨 색이 생기는가 하면 흰색으로 생겼어요. 흰색으로 있어요. 흰색이 있을 때는 어떤가 하면 현재 레이어, 즉 마스크를 하든 안 하든 흰색으로 돼 있다는 것은 그냥 다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흰색은 현재 레이어를 다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구름이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검은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검은색으로 바꾸는 방법이 뭔가 하면 컨트롤 I, 반전이에요. 컨트롤 I, 인버스죠. 반전. 자, 뭘 누른 상태에서 하는가 하면 흰색을 누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좀 원하는 강의를 해서 확대하고 안 보여드릴 텐데, 혹시나 내가 화면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질문하시면 제가 그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I를 하게 되면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여기가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검은색으로 돼 있다는 거는 현재 레이어를 그냥 블라인드, 안 보이게 하겠다. 어떤 레이어?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는 보이지 않게 하겠다. 원래 아까 어땠어요? 위에 있는 레이어가 아래 레이어를 다 이겼는데 지금은 위에 있는 레이어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완전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할 일이 뭔가 하면 아까 보였죠?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I, 흰색일 때. 여기가 흰색일 때는 현재 레이어가 다 보이고, 컨트롤 I, 여기가 검은색일 때는 현재 레이어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붓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브러쉬를 선택하고요. 여기 브러쉬 붓 모양입니다. 붓 모양 선택하고요. 브러쉬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위를 우리가 정경색이라고 해요. 정경색을 흰색으로 선택해 볼게요. 여기 정경색과 배경색은 여기 화살표 왔다 갔다 해도 바뀌고요. 단축키 X, 단축키 X를 눌러도 이렇게 X 누르니까 바뀌죠. 이렇게 흰색, 검은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한영 전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영 전환. 자, 그래서 흰색으로 하고, 자, 이제 브러쉬 크기는 뭘로 조절하는지 아시죠? P 옆에 있는 대괄호, P 옆에, 여러분들 키보드예요. 키보드 P 옆에 있는 대괄호를 이렇게 열기를 누르니까 작아지고 닫기를 누르니까 커지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칠해 볼게요. 이렇게 칠했더니 어때요? 자, 칠한 부분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기 잘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요거는 그래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칠한 부분이 보이죠? 아까는 검은색으로 다 마스크가 돼 있었는데 흰색으로 칠해지니까 그 흰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뭐가 올라와요? 현재 레이어의 정보들이 올라오게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한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장국희님, 네, 안기호님, 건축여행님도 오셨네요. 네, 자, 지금 잘 보셨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흰색으로 내가 칠하는 부분만 현재 레이어의 속성이
드러난다. 네, 뿌라비타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물론 이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합성이에요. 그렇죠? 하늘 합성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포토샵에 이미 아주 강력한 자동 합성 기능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가끔 이런 것도 썼었다는 거죠. 요즘에는 굳이 쓸 필요 없지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쉽게 하늘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볼게요. 하다 보니까 실수해가지고 아래쪽까지 자, 흰색으로 칠해버렸어요. 그러면 흰색으로 칠했다는 거는 위에 있는 레이어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위에 있는 레이어를 나는 이 부분만 좀 없애고 싶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슨 색으로 칠해주면 될까요? 검은색으로 칠해주면 현재 레이어를 블랙아웃 시키겠다. 보이지 않게 하겠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여기 화살표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X 눌러주시면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전경색이. 그래서 칠해주면 다시 어디만 살아나겠어? 요 부분만 이렇게 살아나죠. 그래서 이 부분만 아래쪽 레이어가 보이고, 흰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위쪽 레이어가 보이고,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셔도 기본적으로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이게 근데 할 때마다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할 때마다 헷갈린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단은 검은색은, 블랙은 눈을 가리는 거다. 현재 레이어에 눈을 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흰색으로 칠하는 부분만 현재 레이어가 나온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딱 정확하게 입력만 되시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응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기본도 기본이지만 응용하는 방법을 제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원래는 더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브러쉬 선택하고 불투명도입니다. 불투명도 여기도 있죠, 사실. 레이어에 있는 불투명도 있지만 브러쉬의 불투명도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 칠해진 상태에서 자, 브러쉬를 볼게요. 자, 브러쉬를 선택하고 위에 보면 집 모양이 있고 분 모양 있죠? 그 옆에 동그란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어떤 브러쉬를 선택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 선명한 원보다는 부드러운 원을 선택해줘요. 보통. 자, 제가 선명한 원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근데 선명한 원을 선택해가지고 만약에 선택을 하고, 그쵸? 크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하면 X 흰색으로 해서 하면 뭔가가 어때요? 아까 되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했더니 뭐 이게 뭐 고속도로처럼 효과가 그냥 브러쉬 지나가는 자리에 그대로 나죠. 보기가 좋습니까? 안 좋죠.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어떤 원을 선택한다? 우리는 여기서 선명한 원이 아닌 부드러운 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부드러운 원 선택해서 보니까 똑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거는 좀 더 부드럽게 어떻게 퍼져나가듯이, 부드러운 원은 퍼져나가듯이 뭔가를 작업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포토샵 보정을 할 때 좀 티나지 않는 보정을 하려면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명한 원보다는 부드러운 원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것도 있고요. 자, 위에 볼게 또 여기 불투명도라는 게 있잖아요. 불투명도 지금 100%로 돼 있는데 제가 요거를 한 20%로 바꿔볼게요. 20% 숫자로 입력해도 돼요. 그리고 요거 쓰시면 지금 파란색 이렇게 박스로 돼 있죠. 이때는 반드시 엔터를 눌러 주셔야 돼요. 엔터 딱 누르니까 이제 20%로 됐고요. 요번에는 한번 효과 별로 안 나죠. 아까는 한 번에 지나갈 때마다 구름이 확 살아났는데 지금은 구름이 한 번에 안 살아나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계속 하니까 이제 점점 어때요? 효과가 구름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우스를 한 번 누른 상태에서 여러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하고 마우스 떼고 또 하고 또 떼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가 효과를 부드럽게 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부드러운 효과, 자연스러운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브러쉬는 부드러운 원을 선택해주고 불투명도는 보통 약 20에서 30% 정도로 작업을 합니다. 그럼 정말 부드럽게 어떤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뭐 지금 이렇게 하늘 합성하는 거는 빠르게 해도 상관없겠죠. 자,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아까 똑같은 상황 만들어 볼게요.
다시 똑같은 상황.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브러쉬로 칠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칠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쭉 그냥 그레디언트로 내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자, 보시면 여기 그레디언트 도구가 있죠. 그레디언트 도구를 선택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Shift 키 누른 상태 내릴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막 Shift 키 안 누르면 막 왔다 갔다 하는 Shift 키 딱 누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내릴게요. 그러면 어때요? 조금 더 내릴까요? 이 정도까지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리니까 자, 보시면 이거는 어떤 원리인가 하면 그레디언트는 한 번에 페인트하고 다르게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점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효과를 점점 좀 줄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평선하고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냥 하는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여러 번 해도 돼요. 이거는 한 번 해서 안 되면 여러 번.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수평선이 명확할 때는. 근데 이제 수평선이 명확하지 않고 울퉁불퉁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평선 말고 어떤 다른 뭐 산이 있다거나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브러쉬 작업을 하는 거고 빠르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레이어를 합쳐줘야 돼요. 자, 지금 보실게요. 지금은 아래에 배경 레이어가 있고요. 위에 레이어 1이 있는데 마스크 작업이 된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미지가 아직 아닌 거예요. 여기서 제가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거를 JPG로 저장하고 싶다 해서 JPG 찾아봐도 JPG가 없어요. 이거 질문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저한테. 갑자기 어느 순간 JPG로 저장이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레이어를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JPG로 저장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작업이 완료되면 항상 레이어를 병합해 줘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배경 레이어와 레이어 1을 병합해 줘야 되는데 단축키가 있어.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E, 숫자 2가 아니라 영문 2를 하시면 레이어가 합쳐집니다. 근데 단축키 너무 많아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마우스 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지고요. 그럼 이제 하나의 사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 다음에 파일, 물론 사본 저장하시면 되긴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보니까 이제는 JPG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됐죠.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은 뭐 당연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레이어를 2개, 3개 만들어 놓고 저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JPG로 저장 안 된다. 그때는 레이어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 병합됐는지 병합만 돼 있으면 이제 쉽게 JPG로 저장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계속 우리가 응용을 더 해보기로 했죠. 자, 응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먼저 해볼게요. 자, 지금 가을에 찍은 사진인데요. 가을에 찍었는데 단풍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풍 아래쪽에 사람이 있다 보면 단풍의 빛을 받아서 얼굴도 붉어질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단풍은 붉게 하고 얼굴에는 채도를 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였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필터, 카메라 로 필터 많이 썼잖아요. 일단 요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은 레이어를 하나를 복제를 하고 시작할게요. 지금은 투명한 레이어가 아니라 어떤 레이어인가 하면 그냥 똑같은 사진으로 한 장을 더 만들 거예요. 컨트롤 J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보시다시피 여기 아래쪽에 배경 레이어가 있고요. 위에 지금 복사한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개의 사진이 있는 겁니다. 2개 사진. 자, 있는데 위에 있는 레이어에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야. 위에 있는 레이어에만. 자, 어떻게? 필터 그리고 카메라 로 필터에 들어가 볼게요. 자, 필터, 카메라 로 필터에 들어왔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얼굴만 밝히고 싶어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보세요. 많이 해서 거의 아실 건데, 자, 단축키 K를 누를 거예요. K를 누르고요. 그러면 브러쉬가 나오게 됩니다. 브러쉬. 이 브러쉬에서 자, 패드는 100, 플로우는 50, 밀도는 100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동 마스크는 꺼져 있습니다. 여기서 노출을 1 정도로 둘게요. 이렇게 1 정도 주고 얼굴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눌러주면 얼굴만 밝힐 수가 있죠. 이렇게.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자, 밝히고요. 이 밝힌 것만 일단은 다시 확인 눌러서 가지고 올게요.
자, 확인 눌러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자, 배경 레이어는 이 레이어고요. 위에 내가 밝힌 거는 조금 바뀌었죠. 이제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래에는 이게 있고 위에 사진은 방금 한 작업이 완성이 된 레이어가 생성된 거죠. 자, 다시 컨트롤 J를 또 눌러도 돼요. 자, 컨트롤 J를 또 누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단풍을 좀 붉게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필터, 카메라 로 필터. 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필터, 카메라 로 필터 바로 보이죠? 이건 뭔가 하면 최근 작업 내역이에요. 우리는 이걸 선택하면 안 되고 중간에 있는 카메라 로 필터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자, 선택한 상태에서 단풍만 빠르게 붉게 해보겠습니다. 자, 단축키 T, 이제 잘 아시죠? 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색조, 채도, 강도 중에 채도 선택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붉게 해줄게요. 얼굴까지 붉어진다고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색조 선택해서 색조는 좀 낮춰줄게요. 그러면 더 붉은 느낌이 나겠죠? 자, 이렇게. 아이고, 어떡해요. 지금 얼굴이 그냥 완전히, 완전히 빨개져 버렸어요. 그쵸? 괜찮습니다. 자, 확인을 누를게요. 왜 괜찮냐? 우리에게는 레이어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카메라 로 강좌를 제가 할 때는 이때는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포토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면 단풍은 단풍대로 이렇게 살려놓고 얼굴만 색을 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지금 레이어,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는 여기 눈동자 모양 꺼볼게요. 끄니까, 그쵸? 위에 있는 레이어는 뭘 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 색을 빨갛게 한 거죠. 빨갛게 하다 보니까 얼굴까지 빨개졌어요. 근데 거기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뭐예요? 얼굴만 밝힌 레이어잖아요. 그쵸? 얼굴만 밝힌 레이어고 위에 있는 레이어는 얼굴도 밝혔지만 색을 더 진하게 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 빨간색을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요? 자, 현재 레이어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마스크 작업을 할 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현재 레이어가 보이게 하는 거는 흰색이고 현재 레이어가 안 보이게 하는 게 검은색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Alt 마스크를 할게요. 자, Alt 마스크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Alt 키 누르고요. 맥북은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금 기껏 작업했던 게 다 사라졌죠. Alt 마스크를 했더니. 자,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사라진 이유가 지금 보니까 레이어 마스크에서 이 마스크가 뭘로 돼 있어?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아,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까 보였던 그 색을 많이 올렸던 레이어가 그냥 블라인드 처리가 됐구나. 지금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된 거죠. 네, 김경연 님도 오셨나요? 소니아 님이신가요? 네. 자, 그래서 블랙. 자, 그러면 지금 블랙으로 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풍만 붉게 하고 싶어요.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붉은 게 있긴 있어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는 붉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될까요? 흰색 브러쉬로 칠해주면 되겠죠. 자, 브러쉬. 브러쉬 선택하고요. 그리고 흰색으로, 자, 우리가 아까 여기 효과를 좀 적게 뒀어요. 그쵸? 아까 이제 부드러운 원 선택되어 있고요. 브러쉬에서 불투명도는 20에서 30. 저는 한 30 정도로 주겠습니다. 30. 그리고 이 부분에 칠해줄게요. 지금 송출이 약간 끊긴 것 같긴 한데 지금 잘 보고 계신가요? 만약에 끊기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칠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흰색으로 칠한 부분만 뭐가 나온 거야? 흰색으로 칠한 부분만 위에 있는 레이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다 보셨나요, 지금? 이렇게. 다 보신 것 같네요. 네. 자, 보셨죠? 보셨으면 댓글 좀 남겨줘 보세요. 댓글이 없네요.
자, 어쨌든 자 흰색으로 칠한 부분만 위에는 레이어가 나왔어요. 자, 이거 이용하면 이제 활용하기 나름이겠죠. 우리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레이어를 합쳐야 되죠. 어떻게 합쳐? 여기 빈 공간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이렇게 하면 레이어가 하나 합쳐지고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어떤 효과를 냈을 때 이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할 수 있다. 레이어 마스크는 한 장의 사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아마 잘 못 따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뭐 방송 다시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시작할게요. 자, 어디서 시작할 건가 하면 얼굴 밝힌 레이어가 있는 데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합쳐 놓을게요. 레이어를 합친 다음에 할게요.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자, 요 상태에서 할게요. 지금 얼굴만 밝힌 상태에서 자, 컨트롤 J 레이어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필터, 카메라 필터 들어옵니다. 필터, 카메라 필터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카메라 필터 제 강의의 특성상 제 특징은 카메라 필터를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카메라 필터가 사용하기가 편하니까 초보자들도 다루기 쉬우니까 그리고 뭐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편하잖아요. 지금 단축키 T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채도 선택해서 채도 올려주고 근데 색조를 조금 바꾸고 싶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색조 낮춰주고 아 그랬군요. 버퍼링은 조금 있었지만 다 제대로 보셨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오늘 살짝 딜레이가 있어서 그래요. 방송이. 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한 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Alt 마스크를 했다고요. 자, Alt 마스크를 했더니 여기가 블랙. 그래서 현재 레이어가 방금 보세요. 이렇게 있었던 레이어가 블랙으로 하게 되면 Alt 마스크에서 블랙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흰색으로 칠해주면 흰색으로 지금 흰색으로 칠해줘요. 근데 이것도 실수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 실수하는가 하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되게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이제 여기서 많이 질문하세요. 어떤 거에서 질문하시는가 하면 지금 여기 레이어가 여기 선택돼 있어야 돼요. 이 레이어 위에다가 흰색을 칠해야지 이 사진 위에다가 색칠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이 사진 위에 색칠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막 만지다가. 그래서 여기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만지고 절차대로 하셨으면 이게 선택될 일은 없어요. 근데 막 하다 보면 정신 없어가지고 여기가 선택됐는데 칠하고 있으니까 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시죠? 나는 지금 여기 마스크에 칠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는 검정색, 흰색으로만 칠하는 거예요. 뭐 파란색, 노란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흰색, 검정색을 칠하는 거고 흰색으로 칠한 부분만 현재 레이어가 올라온다. 검정색은 블라인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레이어 마스크가 헷갈렸던 분들은 반드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Alt 마스크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냥 마스크보다는 Alt 마스크를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지금 보셨다시피 어떤 점이 좋나요? Alt 마스크를 하면 내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했던 그 효과를 일단 0으로 만들고 내가 칠하면 그 칠하는 부분만 뭐가 올라와요? 효과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작업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냥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Alt 마스크를 쓰는 게 작업하기가 더 편하시다는 사실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지금 여기가 제가 검정색 만들었잖아요. 아까 여기 마스크를 검정, 흰색 바꾸는 요것도 단축키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검정색, 흰색 바꾸는 거. 단축키 뭐였어요? 단축키가 바로 컨트롤 I였습니다. 커맨드 I, 컨트롤 I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바뀐다고요. 자,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보시고 그래서 내가 작업할 때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Alt 마스크를 했다 실수한 것 같다 그러면 컨트롤 I만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컨트롤 I를 모르셔가지고 다시 작업 내역에서 돌아가고 이게 불편한 겪으시더라고요. 아시겠죠? 컨트롤 I 하시면 바로 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여기서 그러면 마스크를 하면 어떨까요? 이걸 한번 볼게요. 마스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이렇게 빨갛게 한 상황에서 마스크만 눌러볼게요. 마스크만 눌렀더니 어때요? 아무 변화가 없죠? 당연히. 왜? 이 흰색 마스크는 자 마스크만 누르면 흰색이 생기고요. 그럼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이템 마스크를 하게 되면 현재 레이어가 정보가 다 사라지니까 밑에 있는 레이어가 보여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그 부분만 블라인드를 하겠죠. 저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브러쉬고요. 여기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검정색 단축키 X 한 다음에 얼굴을 검정색으로 칠할게요. 지금 칠하는 게 사진에 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사진에 우리가 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칠해주는 부분은 여기 흰색 마스크 부분에 칠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굴 부분을 이렇게 칠해 볼게요. 칠하면 칠할수록 얼굴 부분만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만 어떻게 됐어요? 현재 레이어를 블라인드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별로 이제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활용하기 나름이다.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는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덜 헷갈리는 걸로. 원리는 똑같아요. 어쨌든 흰색은 마스크 중에서 이제 우리 레이어 마스크를 할 때 흰색은 현재 레이어가 보이게 한다. 검정색은 현재 레이어를 블라인드 안 보이게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더 많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자꾸 이 습관을 들이셔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이 사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컨트롤 J,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게요. 컨트롤 J 레이어를 만들고요. 자, 필터, 카메라 로 필터를 들어올게요. 물론 지금 니콘스쿨 강좌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우리가 이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리셋이 있습니다. 즉 HDR 프리셋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또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HDR 프리셋 만드는 것보다 바로 HDR 효과를 줘볼게요. 기본적으로 HDR 효과를 줄 때는 여기 밝은 영역 흰색 계열을 다 마이너스 100으로 하고요. 어두운 영역과 검정 계열을 플러스 100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 명료도를 올려줄게요. 명료도를 한 70 정도 올려주고 텍스처는 한 10 정도 올려줄게요. 그러면 사진의 정보, 모든 정보들이 다 살아난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HDR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HDR을 만들었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보면 보기가 좋은가요? 싫은가요? 어떤 분들은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뭐 이렇게 일부러 또 작업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뭐 어차피 사진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호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를 일단은 가지고 오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가지고 올게요. 이거를 이제 프리셋으로 만들어 두셔도 좋아요. 내가 그냥 프리셋 저장해 놓으면 언제든지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심지어 저는 이거를 액션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액션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것도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 오늘 못하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소통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자 보시니까 눈동자를 끌게요. 끄면 아래에 있던 원본 레이어가 있고요. 눈동자를 켰어요. 그럼 위에 레이어는 HDR 아주 심하게 한 그런 레이어가 있죠. 자, 우리는 뭘 할겠어요? 여기서 첫 번째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레이어의 불투명도가 100%니까 엄청 과장되게 보이는데 여기서 불투명도를 낮춰볼게요. 아예 0으로 바꿔볼까요? 아예 0이면 뭐라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레이어만 보이지 위에 있는 레이어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0이에요. 0. 자, 힘을 내볼까요? 자, 조금 올려볼게요. 네, 희주님도 오셨나요? 자, 여기서 올려볼게요. 올리면 올릴수록 어때요? 이제 점점 HDR 만들었던 게 점점 좀 올라오죠. 100은 셌다. 하지만 나는 한 뭐 25 정도? 이렇게 쓰는 건 괜찮잖아요? 25 정도? 20 쓰니까 자, 비교해 볼게요. 쓰기 전, 쓰고 나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톤이 살짝 향상된 느낌. 기호차라고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이거는 답은 없어요. 나는 좀 더 뭐 36% 쓰고 싶다. 40% 쓰고 싶다. 이건 그때그때 선택하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레이어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레이어 승질 중에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오늘 뭘 배우고 있어요? 레이어도 있지만 레이어 마스크를 배우고 있으니까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 봅시다. 그러면 차라리 100으로 올려놓고요. 자, 현재 레이어를 블라인드 시킬게요. 안 보이게 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레이어를 보이지 않게 하겠다. 그냥 마스크 누르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냥 마스크 누르면 여기가 흰색이 생겨서 변화가 없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그냥 마스크 누르면 여기 흰색이 생기고요. 현재 레이어가 그대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여기서 나는 이거를 검정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컨트롤 I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수로 내가 마스크만 누르는데 나는 이게 원하는 게 아니고 검은색으로 원했는데 그러면 컨트롤 I를 눌러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Alt 마스크를 하시면 되죠. 그렇죠? Alt 키, 맥북은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Alt 마스크 눌러줬더니 위에 있는 레이어가 지금 보이지 않게 됐어요. 아래 레이어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색으로 칠해줘요? 흰색으로, 흰색 브러쉬로 칠해주는 부분만 현재 레이어가 드러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HDR 작업한 레이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흰색을 선택해야 돼요. 자, 지금 무슨 색이요? 보니까 전경색이 검정색으로 돼 있죠. 자, 여기 화살표 눌러줘도 되고 단축키 X 눌러줘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디를 칠해줄 거냐? 여기 단풍 부분을 이렇게 칠해줄게요. 지금 불투명도는 제가 30%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할수록 더 진하게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풍 부분은 좀 이렇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칠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바위를 살리고 싶냐, 살리고 싶지 않냐.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난 여기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살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물까지 했는데 물은 했더니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더 어두워지고. 자, 그래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되돌리기, 여기 작업 내역에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다시 X를 누르는 거예요. X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정경색하고 배경색이 바뀌죠. 자, X 눌렀더니 자, 위에가 이제 검은색이 됐어요. 블랙. 그럼 블랙은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 레이어를 눈 가려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블랙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방금 작업했던 게 다 사라지게 되고 다시 원본 레이어가 보이게 됩니다. 다시 X 눌러줘서 여기는 내가 살리고 싶다. 여기 살리고 싶다. 여기 좀 살리고 싶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했거든요. 여기도 살리고 싶다. 이렇게 쉽게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살릴 부분만. 그러면 보세요.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과, 그러니까 이게 원본만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HDR 레이어를 만들고 거기서 브러쉬 작업한 거. 자, 이런 차이가 있죠. 미세하게 어디선가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딱 원하는 부분만 밝히게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이제 고급적인 보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레이어 마스크의 장점 뭐라고요? 우리가 기존에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라이트룸이나 아까 보셨던 여기 필터, 카메라 필터에 있는 카메라 필터, 즉 ACR은 뭐밖에 안 돼요? 사진을 한 장만 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두 장, 세 장의 사진을 놓고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두 장, 세 장이 각각 이제 레이어가 될 거고요. 그 레이어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뽑아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를 또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해서 합칠게요. 자, 지금 아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다 했고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뭐 지난번에 우리 했던가 이거 합성하는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서울타워, 남산 서울타워 사진이 한 장 있고 그 다음에 달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그쵸? 이 레이어를 나는 이 레이어 위에 올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레이어를 먼저 선택합니다. 자, 어떻게 선택하죠? 컨트롤 A. 그러면 전체가 선택됐고요. 컨트롤 C. 복사가 됐죠? 그리고 요 사진을 선택해야 돼요. 아까 이게 달 사진이었고요. 이게 남산 서울타워 사진이었어요. 남산 서울타워 사진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레이어가 아래 레이어는 배경 레이어, 그리고 새로 가져온 레이어는 레이어 1 올라왔는데 가져온 레이어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죠. 어쨌든 레이어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검정색만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보셨던 여기 표준화 되어 있는 부분이 블렌딩 모드라고 했잖아요. 사진을 어떻게 섞을 거냐, 아래 레이어와 위에 레이어를 어떻게 섞을 거냐, 요거를 하는 게, 이 연산을 하는 게 바로 블렌딩 모드입니다. 여기서 어두운 부분은 다 버리고 밝은 부분만 가져와. 어두운 부분은 버리고 밝은 부분만 가져와. 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블랙은 다 버리고 싶거든요. 블랙은 버리고 밝은 달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여기 보시면 밝게 하기 또는 스크린입니다. 밝게 하기 또는 스크린. 가중치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밝게 하기가 더 어울리죠.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밝게 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거는 뭐 다 크기 조정이나 이건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가지고 오면 달 합성도 이 레이어의 원리에 의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하면 이렇게 사진 한 장이 뚝딱 완성이 됐죠. 자, 또 레이어의 원리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비가 안 오는데 나는 비 오버레이를 가지고 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오버레이. 자, 이때 사진의 크기를 봐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이미지의 크기는 5504 곱하기 8256. 이게 아마 D850으로 촬영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의 크기가 꽤 크죠. 그쵸? 584. 그러니까 지금 4000만 화소 넘는 거니까 D850으로 촬영했고요. 자, 근데 지금 오버레이 영사, 이 비레이어는 3000 곱하기 2000. 크기가 3000 곱하기 2000으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너무 크니까 좀 줄일게요. 이미지 크기에서 이거를 가로 300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고요. 컨트롤 0 하면 화면이 꽉 차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 B를 가지고 올게요. 자, 어떻게? 컨트롤 A, 컨트롤 C. 전체 선택, 그리고 복사하기,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90번, 요 비 오는 사진, 그리고 컨트롤 V. 당연히 아까 제가 가로 사이즈에 맞춘 거예요. 가로 사이즈를 3000을 맞췄으니까 꽉 안 찼죠. 괜찮아. 이제 뭘 할 건가 하면,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지금 이동 도구 선택했고요. 포토샵에서 여기 변형 컨트롤 표시 있죠. 요걸 끄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켜면 내가 빠르게 크기 조절을 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크기 조절이. 그래서 변형 컨트롤 표시를 켜두시고 작업하시면 편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냥 올릴 거예요. 이렇게. 다 가릴 거예요. 자, 이건 낮출 거예요. 이렇게 가렸죠. 가려서 너무 많이 했다. 자,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어떤 연산 블렌딩 모드로 할 건데, 자, 지금 보면 아래 레이어는 우산이든 어떤 인물의 사진이고요. 위에는 비 오는 레이어예요. 자, 근데 블렌딩 모드를 뭘로 할 거냐? 여기서 뭘로 할까요? 자, 밝게 하기 스크린. 이건 스크린이 더 낫죠. 이렇게 스크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크린을 했더니 블랙은,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것은 다 버리라는 게 연산이에요. 다 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아까 이 오버레이가 블랙이 되게 많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스를 찾는 거예요. 블랙이 많다 보니까 블랙은 다 버리는 명령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됐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레이어의 원리를 잘 사용하자고요. 자, 어떤 원리가 있나요? 불투명도를 낮춘다. 그쵸? 불투명도를 한 50으로 낮춰볼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좀 더 부드럽게 작업이 됐죠. 아까 100일 때보다는 50대니까 좀 부드러워졌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 원리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어떻게 이용할 건가 하면, 자, 조금 더 향상을 시켜놓고요. 레이어 마스크 원리를 이용한다. 나는 근데 여기 지금 비가 막 오는데 인물에 너무 이렇게 침범하는 게 싫다. 이 부분만 좀 어떻게 하면 저 비 내리는 효과를 줄일 수 없을까?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때는 알트 마스크를 안 하고 마스크만 할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알트 마스크를 하면 비가 다 사라져요. 알트 마스크를 하면. 이해되시죠, 이제? 보여드려요? 알트 키 누르고 마스크 하면 현재 레이어, 아까 비 레이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근데 그냥 마스크만 하면 흰색 마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레이어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얼굴 부분만 비가 좀 덜, 이렇게 좀 덜
들어오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어떤 브러쉬 선택하죠? 지금 흰색이니까 검정색 브러쉬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형색을 검정색, 블랙 선택했고요. 단축키 X 한 다음에 브러쉬 선택해야 돼요. 여기 브러쉬 선택하고 이 부분만 이렇게 가볍게 칠해주면 이 부분만 비가 좀, 근데 그것도 부자연스럽죠, 사실은. 그쵸? 너무 좀 어느 정도 리얼리티가 있으려면 살짝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내가 원한다면 이렇게 내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효과를 조금 줄이는 것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내가 검정색 브러쉬 칠하는 부분만 다시 아까 그 비가 오는 레이어를, 효과를 살짝 잠재울 수 있으니까, 블라인드를 시킬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아주 쉽게.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와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자, 뭘 알려드릴 건가 하면, 자, 요 사진을 할게요. 이 사진에서 나는 단풍이 뭐 이 정도도 좋지만 더 붉게 하고 싶다. 물론 우리가 아까 봤듯이 컨트롤 J 누르고 여기 필터에서 카메라 필터 가서 그쵸, 단축키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컨트롤 J 누르고요. 필터, 카메라 필터 와가지고 상호 소통이긴 한데 아무도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자, 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채도 올려주고요. 자, 올려라. 빨간색 올렸어요. 그리고 색조 낮출게요. 그래서 이렇게 붉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아, 난리 났네요. 여기 아래까지 다 빨개졌어요. 이거 너무 보기 싫잖아요. 괜찮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붉은색.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아이템 마스크라면 현재 레이어 효과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흰색 브러쉬, X에서 흰색 브러쉬로 칠하는 부분만 빨갛게 될 거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요거 써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게 아니라 그냥 마스크, 아까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색 작업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스크만 누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들어간 빨간색을 어떻게 없애요? 검정색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흰색 마스크니까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원하지 않는 부분은 빨간색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요.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1번. 자, 2번을 보여드릴게요. 2번은 뭔가 하면, 자, 다시 원점입니다. 일단은 원본만 불러온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조정이라고 있는 거 많이 활용하시나요? 저는 이거 되게 많이 활용하는데 이걸 잘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포토샵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 있죠? 그게 여기 다 있어. 그래서 여기만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 하셔도 생각보다 보정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정말 포토샵에 포를 이제 간신히 눈뜨기 시작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요것만 다 공부해 보세요. 이것만 더 공부해도 여러분들 꽤 실력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시는 분도 있죠. 보통 이게 라이브러리가 기본 메뉴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옆에 조정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이게 어디 있는가? 창에서 여기 조정 있죠? 창에서 조정이에요. 이거 가져오시면 요게 나와요. 이 메뉴가. 이 메뉴에 장점이 있어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일단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처음 거 보면 색조 채도라고 되어 있죠.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색조 채도 선택했더니, 자, 여기는 색조 채도 중에서 우리가 아까 ACR에서 T 눌러서 했던 거 있죠? 그 해당되는 색상만 바꿀 수 있었잖아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지금 마스터인데 클릭해 봤더니 빨간 계열, 노란 계열, 녹색 계열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자, 빨간 계열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내가 빨간 계열에서 채도를 올려주면 녹색의 채도는 올라가지 않고 빨간색의 채도만 올라갈 거예요. 똑같은 기능이죠. 우리가 ACR이나 라이트룸의 HS라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여기서 채도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리니까 빨간색 부분만 채도가 올라가죠. 좀 과하게 해볼게요, 일부러. 이렇게, 근데 당연히 포토샵은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보정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보정을 할 때 포토샵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카메라 로우에서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카메라 로우에서는 100까지 가도 깨지지 않는 게 포토샵에서는 뭔가 깨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쵸? 근데 말도 안 되게 일단 해놓을게요. 해놓은 다음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가 생겼나요? 마스크가 이미 생겨져 있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조정은 눌러주시면, 조정이 있는 어떤 버튼 눌러주시면 무조건 마스크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기본으로 제공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못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기본으로 제공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흰색 마스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원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현재 레이어를 블라인더 시키는 거예요. 검정색으로 먼저 칠해 볼게요. 검정색 하고 좀 약간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불투명도랑 50까지 올려서 할게요. 그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간색이 필요 없는 곳은 이걸로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금방금방 다 지워지죠? 나는 여기 빨간색이 필요하지 않다.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페인트가 칠해졌냐? 그쵸? 이렇게 칠해주면 금방 빨갛게 보여야 될 부분은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부분은 안 보이게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에 칠한 게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칠해진 게 보이잖아요. 그쵸? 마스크에 흰색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부분만 빨간색을 잠재운 거예요. 그쵸? 다 잠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또 너무 과하면 여기서 불투명도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조절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여기서 일단 레이어를 합칠게요. 레이어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하고요. 자, 색상을 바꾸는 툴 중에 우리가 또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하긴 할 겁니다. 색상을 바꾸는 툴 중에 선택 색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선택 색상. 제일 아래쪽 조정 레이어 중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제일 끝에서 두 번째 거 선택 색상. 자, 이거 눌러주면 우리가 빨간 계열을 CMYK, 즉 우리가 인쇄할 때 쓰는 그 인쇄, 염료의 3원색이죠. 녹청, 마젠타, 노랑, 그리고 K, 블랙까지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서 자, 녹청을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러면 녹청을 올렸더니 효과가 다 사라지고 낮추니까 어때요? 빨간 계열의 이 색상이 되게 더 또렷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젠타도 내렸다가 올렸다 해보면 올렸을 때 좀 더 진하게 단풍이 바뀌는구나. 노랑, 낮췄다가 올렸다가. 이거는 이제 좀 선택의 요소가 되겠죠. 이거 낮추면 말이 안 되고요. 올렸을 때 색이 좀 더 다홍색 느낌? 오렌지 느낌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건드리지 말고 검정색을 좀 섞어서 색을 더 진하게. 요거는 지금 당장 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만들었어요. 색을 좀 더 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껐다 켰다 해볼게요. 이미 채도로 올린 사진인데 거기다가 더 진하게, 그쵸? 단풍이 더 진해졌죠.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디도 이런데도 또 진해졌다고요. 아까 그 지운 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흰색 마스크니까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여기 부분에 효과가 다 사라지겠죠. 검정색 브러쉬 선택된 거 확인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워주면, 그쵸?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붉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알트 마스크가 더 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조정 레이어는 알트 마스크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흰색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만들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배웠죠? 이게 단축키는 거에서 외워두시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뭘 배우셨나요? 이거를 검정색으로 바꾸는 방법 배웠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I, 컨트롤 I. 자, 컨트롤 I 하면 어때요? 효과가 다 사라졌어. 이제 현재 우리가 아까 빨간색을 더 빨갛게 하는 게 효과가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흰색 브러쉬 선택하고 흰색, 그리고 칠해주면 내가 정말 원하는 부분만 빨갛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다른 부분은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빨갛게 만들겠다. 이게 된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검정색으로 두고 흰색으로 칠하는 작업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근데 그때그때 다르니까. 할 때마다 헷갈리시는 분은 아예 검정색으로 하고 흰색을 칠하는 개념을 하시면 제일 쉬워요. 왜? 검정색은 내가 기껏 작업한 것을 일단은 블라인드 시켜놓고 내가 칠하는 부분만 살리겠다. 그런 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네, 컨트롤 I, 네, 기억 잘 해주시고요. 네, 알트 마스크가 더 편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나 또 질문이 있으실 수가 있으니까 잠깐 광고 보고 오실 거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위로 번지는 불 전설처럼 물 윌 건너는 중 Whoa, oh, oh. We don't give a what, we don't give a what about the good 바퀴 달린 좁은 방 감성의 시작은 나의 손끝으로부터. Feel the emotion. 니콘 제넵시. 네, 오늘은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그쵸. 이제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이제 레이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레이어 마스크가 뭔지 잘 정리가 됐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어도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단축키만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블랙을 흰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I. 이거 정말 유용해요. 그래서 컨트롤 I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칠할 때 뭐가 있었어요? 칠할 때 여기 브러쉬의 색깔 바꾸는 방법, X 단축키, X. 요것만 두 개만 잘 기억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철수님이 지난번에 질문하신 게 여기 NX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으로 나는 바로 넘어가고 싶다. 그걸 질문하셨는데 여기 보면 편집이 여기서 파일에서 보시면 연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일 연결 프로그램. 저는 연동이 돼 있어요, 지금. 어도비 포토샵 2022가 연동이 되게 바로 돼 있습니다. 컨트롤 F1 누르면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없어서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여기 아래쪽에 보면 파일 연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아래 보면 등록 있죠? 등록 가셔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어디 찾냐? 여기 추가 버튼 눌러서 보면 그 폴더를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아마 추가 버튼 누르면 여기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제대로 포토샵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셨다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기타 가가지고 진짜 폴더에서 찾으시면 돼요. 폴더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응용 프로그램, 네, 여기서 가셔도 되고, 그쵸? 마찬가지네, 그쵸? 기타 응용 프로그램,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다음 달에는 또 마찬가지로 한 번은 사진 강의, 또 한 번은 포토샵 강의로 찾아뵙겠고요. 또 그동안에 중간에 또 질문하시는,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또 오프라인에서 또 뵙는 분들 계시잖아요. 질문하시면 제가 또 반영해서 니콘스쿨 강좌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람비탈 박송국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